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8일 이호석 와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와이즈는 제가 이제 휴가인 관계로 제가 보고서는 따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일정이 있는데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생략하고요. 오늘은 그냥 뭐 기사에 나온 내용들만 소개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래서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어서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제 그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뭐 잘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 고용이 전체 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빠르게 올라왔지만 이거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 이후로 옆으로 기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 고용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제일 많이 고민에 빠지신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고용하시는 분들, 즉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어, 내 코로나 이전에는 저기 앉아있는 제 A라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사실 없어도 되는 애였거든. 왜냐면 걔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거든. 근데 뭐 또 굳이 뭐 또 자르고 그러면 또 막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그냥 다니자 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자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집에 보냈는데 다시 오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 거지. 요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제 실제 필요한 고용이 아니면 고용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옆으로 지금 이 기기 시작한 옆으로 지금 누워버린 이 고용이 이게 다시 이제 턴에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올라가게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이렇게 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게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고용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미국의 옐런, 뭐 파월, 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좀 더 잡리스로 오랫동안 있는 분들, 즉 27개월 이상 구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실업률이 좀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할 의지가 없어진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고용의 문제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장기물 금리 올랐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단기물 금리도 봐야 돼요. 단기 채권 금리도 보시면 단 2년물 금리는요. 2년 만기 이제 채권 금리죠. 이거는 지금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0.1%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금리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왜? 금리가 올라가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 샀던 애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야, 돈 가져와 그래서 주식 팔고 막 이런 거라는 얘기인데 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10년 만기로 빌려서 사겠어요? 아니면 짧은 거, 1년 만기, 2년 만기 이런 걸로 빌려서 살까요? 당연히 짧은 걸로 사는데요. 이 짧은 쪽에서의 금리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돈이 흘러 넘쳐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 심지어 이거 연준에서 이거 금리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다. 돈이 넘쳐난다. 다시 말하면 헤지펀드가 돈 빌리기는 되게 쉽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가 돼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인플레이션 논란에 서머스가 참전했습니다. 이 서머스라는 분이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다가 바이든의 그 부양책 1.9조 달러짜리가 이제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앰비셔스한 건데 굉장히 큰 리스크도 안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얘기했다라는 것이 왜 좀 놀라웠냐면 이분은 원래 좀 세게 부양책 써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좀 놀랐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있다가 바로 내 컬럼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읽어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게 나도 그래. 나도 부양책을 많이 쓰는 것이 적게 써가지고 생기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그냥 많이 써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차라리 낫다라고 내가 오바마 때부터 내가 엄청 주장했던 거 너네도 알잖아. 근데 이번엔 좀 너무 센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놓고 저울질을 할 때 2008년에는 요 정도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돼서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서머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맞죠? 리스크 있죠. 네. 근데도 왜 지금 이렇게 막 밀려도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KBS 유튜브인데요. 바이든 시대 불붙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50분짜리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7분, 5분, 5분에서 7분 사이에 제가 한번 요약을 딱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50분 동안 보실 필요 없이 제가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보시죠. 이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44세예요. 이 사람 보니까 오바마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 사람한테 이런 평가를 했어요. 진짜 얄미울 정도로 똑똑하다. 얼마나 똑똑한 거야 도대체. 진짜 저보다 이제 3살 형이네요. 3살 형. 제 나이를 했는데 공개하는 이유는 뭐 저 사위 삼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 농담입니다. 오밤중에 이게 집에서 혼자 이게 농담을 하려니까 참 웃기네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시진핑의 중국은 분명한 슈퍼파워가 되기 위한 야망을 보여주고 있다. 대놓고 뭐 이런 얘기를 어떤 보고서에서 했는데 어떤 보고서냐면 이분이 썼던 보고서가 이 보고서입니다. 글로벌 더미넌스로 가기 위한 2가지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이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왜 중요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좀 더 쭉 그 영상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평양은 양국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만큼 넓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거 태평양 이렇게 있으면 여기 미국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는데 야 우리 같이 쓰자 야 니네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국 대만 이렇게까지 다 하냐 니네들 진짜 너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이제 오바마 때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요렇게 함대와 항공기를 몰아내고 이웃 나라들을 손쉽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설리반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일본, 대만 있습니다. 이쪽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중국이.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죠. 대만도 있고 이게 뭐 대만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고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쪽이죠. 이쪽. 다시 이제 유럽 쪽으로 1대1로를 해가지고 막 길을 뚫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 방법. 이 1대1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 아니면 1대1로로 이쪽으로 나오는 방법.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되고 나서 바로 시진핑이
유럽에 있는 그 정상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자 미팅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또 보면은 중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딱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다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국민들한테 보라고. 자 내가 시진핑이 이러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다 불렀는데 내가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런 다 열심히 듣고 있지? 뭐 이런 이런 내용인 거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위상이 글쎄요.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이제 또 뭐 옛날에 명품도 사주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를 딱 끝나자마자 바로 보여줬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KBS 영상을 제가 요약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설리번이 뭘 하냐면 아니 아니 우리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 좀 달라고 중국한테만 가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읽어보면은 자 이제 그 중국의 잘못된 무역 관행을 좀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보자. 거기 가가지고 중국은 시진핑 부른다고 또 가가지고 쫄쫄쫄 그렇지 좀 말고 아이고 정말 진짜 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지금 저기 그 뭐야 트럼프가 방을 안 빼줘가지고 지금 우리 못 들어가 일도 못 하고 있어 지금 좀 기다려 막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게 덤핑이나 불법 보조금, 강제 노동, 환경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 지금 중국 이거 문제 있잖아. 이거 좀 잘못된 거 이거 좀 짚어 넘어가고 가자. 좀 이거 좀 급하게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급한 거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와 이거 또 중국이랑 미국이랑 또 싸우고 또 옛날에 막 트럼프 시대 때처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설리반이 얘기하는 거는 냉전은 아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압박했던 것처럼 그 고립해가지고 소련을 굶어 죽이고 막 중국을 굶어 죽이고 이런 그 트럼프의 방식 이 방식은 안 쓴다는 거예요. 냉전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중국과 제2의 냉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제 알았을 거야 아마 미국도 이제 중국을 때려가지고 관세를 아무리 먹어봐야 중국이 생산 안 해주면 우리도 살 수 없다라는 거를 그 연결고리 글로벌 밸류체인이란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돼 있고 복잡하고 이런 건지 잘 알았을 거란 말이죠. 관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게임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림에 넣진 않았는데 중국이 이제 그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이 지금 무역 전쟁이 아니면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러면 체제 경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이슈가 되는 것은 중국이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를 굉장히 잘 극복을 한 건 맞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했던 우한 지역에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스크를 작년 9월 달부터는 이제 안 쓰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공장에서도 안 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굉장히 철저하게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들어갈 때 열 체크는 우리 열 체크 하잖아요. 그리고 QR코드 찍어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딱 보고 안면 인식을 한다며요. 이 안면 인식을 하고 최근 14일 동안 지나다녔던 곳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돼야 AI가 얼마나 잘 되는 거야 이거 완전 통제 국가네. 그러면 들어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완벽한 자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만들어 완벽하게 통제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그 영상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내가 이제 중국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미국 보니까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나는 뭐 통제가 되는 게 더 좋아. 뭐 난 그래도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시진핑이 이거 민주주의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안 걸리고 우리가 이게 다 이렇게 관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이런 거 이거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지금 AI 통해서 이렇게 쫙 관리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대하고 아니면은 미국이 주장하고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어, 자, 이 얘기를 해요. 그 아메리카 퍼스트가 원래 이제 시진핑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방식이었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근데 이제 얼라이언스 퍼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라이언스가 중요하다. 얼라이언스가. 그러니까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설리반이 바이든과 함께 싱가포르의 전 총리인 리콴유를 찾아가서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고 해요. 혹시 지금 요새 중국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리콴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개조할 수 있는 비결을 적어가지고 상자에 넣고 묻어놨대요. 중국인들은 그걸 찾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하고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고 설리반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사람이 딱 정해가지고 잘한 사람을 정해 끌고 가면 좋은데 이건 뭐 또 뭐 선거도 해야 되지 뭐 또 해야 되지 막 싸우기도 해야지 뒤로도 이건 아닌가 봐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막 비효율적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 개조하면서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나왔다 지켜왔다 이것을 이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 그리고 이제 이 가치를 같이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동맹국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때는 어떻게 했죠? 이 그림은 피터 자이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건 그래요. 이 그림 보시면 기름이 2007년에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게 두꺼운 그 화살표일수록 좀 많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엄청 많이 움직이잖아요. 미국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자이언이 얘기한 것, 즉 이제 트럼프가 했던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터 자이언이 얘기했던 것을 아시면 되는데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왔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야 방위비 분담금 그거 돈 더 내 지금 야 내가 1조가 아니고 5조 내 5조 막 이런 5배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피터 자이언이 한국 와가지고 뭐라면 야 5조도 진짜 싼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니네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래 동맹을 그냥 알기로 무섭게 알고 진짜 동맹들이 다 떠나가고 막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던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얼라이언스 자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또 바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아, 또 이제 미국이랑 또 중국이랑 어디 붙을지 또, 또 결정해야 돼, 바로? 아, 진짜 짜증나네. 귀찮네. 힘드네. 얼마나 또 괴롭힐 거야,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한테 윽박 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윽박 지르면? 그렇잖아요. 트럼프 때는 또 5조 내나 막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와가지고 또 막 화내면서 우리한테부터 동맹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야,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같이 가자. 야, 내가 우리 이렇게 이런 것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러려면 이제 결론인데요. 이 라이스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에 이제 외교 장관을 했던 분인데 이번에 인사 중에 가장 큰 파격적인 인사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외교 정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국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거고 이거에 관련돼서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외교 정책이 국내 정책이고 국내 정책이 외교 정책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중국과 미국이 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힘이 세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백신 맞았긴 했지만 계속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너무 세게 부양책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 바이든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세게 밀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자꾸 나오고, 심지어 서머스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 정도로 더 세게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외교 정책이 그런 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도 여기에 발맞춰야 된다,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책을 세게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제가 이 그림은 여러 차례 그려드렸던 그림이죠. 동맹 국가들. 과거에 G7이 아니고 이제는 D1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호주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요.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제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정치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직접 이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KBS의 이제 다큐멘터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형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체로 이제 저도 동의하는 내용들이 많고, 그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 생각을 해보시면, 서머스라는 사람도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야 이러다 인플레 오겠는데 라는 얘기를 했고, 걱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하는데 이거를 막 고립시켜가지고 아니면 더 힘들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더 잘 살아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내치를 하면서 더욱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을 부양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는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 약간 추정을 하건데,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진짜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 좋아질 때까지. 게다가 고용이라는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인플레라는 게 앞으로 나가더라도 고용이 지금 야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지금 이걸 하려면은 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핑계를 삼아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말 동안에 이제 하윤이의 경제 공부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편집 중이거든요. 조금 편집을 잘 해보려고 해서 편집되는 대로 이거는 올리도록 하고요.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재미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앞으로는 좋은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그 내용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좀 영상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10시에, 오늘 저녁 10시에는 제가 클럽하우스에서 김단태님과 함께 방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것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